자, 몇 번문이냐 하면 지금 이제 거기 보시면은 17번 있죠. 17번 봅시다. 17번 봅시다. 매개 변수 알파로 나타낸 곡선이 있을 텐데, 자 여기에 접하고 2,0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뭘 해줄 수 있느냐면 t라는 부분을 알파라고 잡고요. 그럼 접점부터 먼저 잡아봅시다. 그러면 자 x가 얼마가 되느냐 거기 보시면 코사인 알파가 되겠죠. 그렇죠? x 코사인 알파. 그 다음 y라는 녀석도 뒤에 보시면 사인의 2 사인의 t죠. 전부 다 헷갈립니다. 아래 위 문제 이렇게 두 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각 되어 있는 상황이고, 이렇게 얘가 지금 접점입니다. 접선의 기울기 구해야 되겠네. 접기 구해야 봅시다. 그러면 얘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 사인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 위에 있는 거는 얘 미분하면 되는 거니까 2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 이해가 됐지? 자, 얘가 뭐가 된다? dx분의 dy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 한번 해봅시다. y는 접선의 기울기 일단 나왔고 얘 나왔으니까 얘는 이 뭐예요? 코탄젠트가 되겠죠. 코탄젠트 알파가 되는데 앞에 마이너스 분명히 있어야 되겠네. 마이너스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는 점이 x 빼기 코사인 알파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뒤에 있는 거 2 사인의 알파라고 잡아주시면 되는데, 됐죠? 이렇게 x 좌표, y 좌표 잡아주시면 돼요. 근데 얘가 누구를 지납니다? 2,0을 지납니다. 오케이? 2,0 지나니까 자, 2 집어넣고 0 집어넣읍시다. 자, 여기 집어넣으시면 0,2, 2,0. 그러면 얘가 0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2가 들어갈 거니까 마이너스 2에 이렇게 적읍시다. 사인분의 코사인이 되는 거고, 여기 2가 들어갈 거니까 2 마이너스 코사인이라고 하고, 여기 뒤에 있는 거 2 사인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방정식 하나 풀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2랑 2는 다 약분 되겠네. 여기 있는 2랑 여기 있는 2는 다 약분 되겠죠. 오케이? 2랑 2는 다 약분 될 거면서, 자 여기 있는 이 s도 여기 이거 제곱이라고 조금 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2 코사인이 하나 등장할 거고, 얘랑 계산해주면 코사인 제곱이 나오고 사인 제곱이 나오니까 더하기 1이 되겠네. 이가 있고 제로니까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코사인 알파가 얼마? 2분의 1이 딱 나오겠네. 그렇죠? 코사인 알파가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접점의 x 좌표야 뭐 그냥 접점이 2분의 1로 시작하는 건 맞으나 여기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거지. 왜냐하면 2분의 1이 있다 하더라도 무조건 1, 4분의 1이 있는 게 아니니까 4, 4분의 1 있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수밖에 없어서, 자,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래. 여기 있는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분의 루트 3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이 될 수도 있어요. 곱하기 2를 해야 돼. 그럼 이 앞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죠. 플러스 마이너스 붙을 거고, 접선의 기울기는 자 여기 있는 부분이 있죠. 여기 있는 부분들 플러스 마이너스 붙겠네요. 자, 어떻게 되느냐? 얘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좀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얘가 2고 그 다음 여기가 1이야. 그럼 여기가 루트 3이 되겠죠. 그러면 탄젠트 알파가 루트 3이 되는데 어차피 코사인이 플러스 마이너스 다 반영될 거니까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알겠어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반영되는 상황이고, 여기 기울기 자체도 뭐가 등장한다?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이렇게 각각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이거 조금 다시 생각을 해야 되겠네. 일단 루트 3분의 2가 붙는 건 마찬가지예요. 루트 3분의 2가 이렇게 붙을 거란 말이야. 코사인 집어넣고 사인 집어넣고 어차피 역수 형태가 될 거니까, 맞죠? 뒤집어졌으니까.
얘가 맞는데 문제는 얘가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가 되겠죠. 오케이? 마이너스일 때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뀝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죠? 자, 다시 지금 x좌표, y좌표를 집어넣을 때 마이너스가 여기 반영되어 있으니까 이게 거꾸로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아무 때나 플러스 마이너스를 적는 게 아니라 마이너스 플러스를 적어야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해돼요?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접선의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여기 플러스로 가는 거고 플러스일 때 여기 마이너스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접선의 방정식은 알아서 구하시고요. 몇 개만 더 해볼게. 어디냐? 18번만 할게요. 18번만. 7장 18번입니다. 생각보다 이 부분이 잘 안 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자, 어디 보시느냐? 매개 변수 t로 나타낸 부분이야. x가 얼마가 되느냐면 3 코사인 t가 됩니다. 그 다음에 y가 얼마가 되느냐면 2 사인 t가 됩니다. 자, t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아, 그래. 제발 범위 좀 줘. 계속 적게 하지 말고 범위 줬어요. 일사분면입니다. 접선이 x축과 만나서 생기는 지점의 넓이의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냥 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접점의 t좌표를 알파라고 둡니다. 그럼 접점이 3 코사인 알파랑 여기 밑에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2 사인의 알파가 됩니다. 되셨죠? 이렇게 됩니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분을 합니다. 미분을 하게 되면 자 밑에 있는 거는 미분했었을 때 dx 부분이 여기가 마이너스 3 사인의 알파가 되겠죠. 그 다음 위에 dy 이게 그냥 코사인 2 코사인 알파가 되겠네요. 됐죠?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이것뿐에 이거 자 정리해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에다가 그냥 사인을 적을게. 사인의 알파 분의 코사인의 알파가 접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 지나는 점 한번 봅시다. 지나는 점이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코사인 알파 그리고 뒤에 있는 거 더하기 2 사인의 알파 이렇게 가겠네요. 자 이거 이꼴 y가 되는 상황이고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0을 집어넣읍시다. x축과 만나는 지점이니까 0을 딱 집어넣어서 계산 좀 해주시면 마3이랑 마3 사라지면서 사인의 알파에 자 2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는데 자 여기서 깔끔하게 정리가 좀 되네요. 왜냐하면 뒤에 뭐가 보여요? 2 사인 알파가 있으니까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사인 알파 두 제곱이 돼서 여기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정리되니까 얘가 얼마가 된다? 얘가 얼마 되더라? 1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이게 됩니다. 자, 하나 끝났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밑에다 적을게. 사인 알파 분의 2라고 정리하면 됩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어디? 얘가 0입니다. y 좌표가 0이 되겠죠. y 좌표가 0이 되는 상황이니까 얘 0을 집어넣읍시다. 0 집어넣고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나눠주고 넘겨줍시다. 넘겨주고 계산해 주시면은 어떻게 조금 될까요? 넘겨줬어요. 그러면 x-3 코사인 알파가 있을 텐데 자 2이 약분되면서 결국에는 코사인 알파분의 코사인 알파 분의 밑에 게 약분되니까 플러스 될 거고 3 사인의 제곱의 알파가 되겠네요. 오케이? 그리고 나서 이항시키면 얘가 플러스의 3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아까 전과 동일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네요. 코사인 알파 분의 위에 그냥 3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오케이?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정리하시면 코사인의 알파 분의 3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오케이? 정리하시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제 뭐 해주시면 되느냐? 뭐 해주면 되겠어요? 삼각형으로 둘러싸여진 부분의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넓이를 구할 수가 있겠죠. x축과 y축의 넓이고 얘 sin 알파분의 2야. sin 알파분의 2가 되는 거고 얘 코사인 알파분의 3이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요 넓이 구하라는 얘기니까 두 개 곱하면 되겠죠. 두 개 곱해봅시다. 두 개 곱해보면 사인에 얼마가 됩니까? 알파 코사인의 알파 분의 두 개 곱하면 6이 될 텐데 나누기 2까지 할 거니까 3이 될 수밖에 없겠죠. 오케이? 저렇게 정리가 되겠네.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이거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 끝에 보시면 뭐 구하라 그랬대? 최소값 구하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하나의 함수 바꿔줍니다. 2분의 1에 사인의 2알파 지금쯤 되죠? 그럼 위에 있는 거는 사인의 2알파 분의 6이 되겠네요. 최대값 얼마? 사인 얘가 가장 큰 순간 전체적으로 가장 작아질 거니까 답이 6이 되겠네요. 오케이? 됐어요? 자, 그리고 뭐를 좀 보실 거냐? 쭉쭉쭉쭉쭉 7-19번 봅시다. 7-19번. 그리고 뭐 해야 되니? 좀 해야 될 거 있네. 7-19번 봅시다.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y는 2의 x승 위의 점 1,2에서의 접선이 여기에서의 접선이 있어요. 접선이 있고 그 다음에 y는 얼마가 되느냐 하면 2 루트 x 빼기 k에 접한다. 접선이 동시에 y는 2 루트 x 빼기 k에 접하게 될 때 실수 k 값을 구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잘했죠? 자, 한번 살펴봅시다. 이 뭔 얘기일까? 라고 하는데 얘를 살짝 보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 얘가 1,1을 지나는데 아까 전에도 얘기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쭉 증가하는 지수함수가 되는데 1,2는 굉장히 특이하죠. 1,2에서 접선을 끄면은 요렇게 그냥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오케이? 뭐 그냥 바로 미분해서 하든지. 자, 누가 된다? 아, 그 접선이 y는 ex가 된다. 기울기가. 오케이? ex가 된다. 얘랑 얘랑 접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조적인 그림을 일단 그립시다. ex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 뭐 있겠지? 점이 k,0 있으면서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죠. 오케이? 됐어요? 이까지 됐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하나, 여기 접점의 좌표를 먼저 잡는다. t 콤마로 잡으면은, 자, 가봅시다. 첫 번째, t를 e에다가 t를 집어넣은 거 하나, 여기다가 t를 집어넣은 거, 2 루트 t-k를 집어넣은 거. 어차피 등식 하나 만들어질 거고 접하는 거니까. 그 다음 두 번째, 미분을 합니다. 미분해가지고 얘 미분합니다. 그러면 2루트 x분의 1이 될 거니까 2는 그냥 붙어지고 얘는 2루트 x분의 1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t를 대입하면 t 빼기 1분의 속을 다시 미분하면 어차피 1이니까 얘랑 약분되면서 이 값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다. 이 값이 저기에 2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 자, 얘랑 계산해 주면 되겠죠? 여기 보세요. 그러면 계산해 줄 때 뭐 어떻게 계산하는 게 편하겠니? 그럼 사라지네. 맞죠? 그럼 사라지니까 어차피 소거가 목표잖아요. 소거하는 게 제일 나을 거니까. 그러면 얘랑 곱하고요. 얘랑 곱하고 2가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 제곱의 t가 그냥 2가 되겠네. t가 이 제곱분의 2가 되겠네. 오케이? 이 제곱분의 2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대입하시면 된다는 얘기죠. 대입해가지고 정리 한번 해봅시다. 어디다가 대입하는 게 더 낫니? 밑에다가 대입하는 게 더 낫나? 위에다 대입하는 게 더 낫나? 모르겠어요. 일단 대입해볼게. 대입하시면 여기 대입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자. 2분의 2야. 맞죠? 2분의 2입니다. 첫 번째로 대입하면 자, 이것이 2루트에 어차피 이거 약분되네요. 그 다음에 여기 뒤에 있는 거는 t 마이너스 얼마가 되니? 2제곱분의 2죠. 2제곱분의 2가 되겠네. 그럼 양변 어차피 제곱하면 2제곱분의 1이 t 마이너스 2제곱분의 2가 될 거고, 됐죠? 2제곱분의 2가 될 거고. 잠깐만, 여기서 바뀌어졌네. t에다가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 바꿔야 됩니다. 여기 있는 이 부분과 이 부분 바뀌어야 돼요. 그럼 여기가 어차피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 다음 여기 뒤에 마이너스 k가 되겠네. 그러면 얘를 이쪽으로 보내주면 k는 얼마가 된다? 2제곱분의 1이 되겠네. 됐죠? 여기 답일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툭툭툭 하시면 되는데, 하나만 한번 해봅시다. 21번이야. 자, 7-21번은 보자기 뭐라고 되어 있는데, 원점을 중심으로 자,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있고, 자, 여기 원점이 여기 있는데 얘가 y는 mx가 됩니다. 원점을 중심으로 옮겨요. 얘를 얼마만큼? 4분의 파이만큼 옮겼을 때 누구랑 접하느냐 하면 거기 뒤에 있는 거 보이시죠? lnx랑 접한다는 거. 여기가 1,0이라고 둔 다음에 이렇게 가는데 누가 접한다? 이런 식으로 접한다는 얘기죠. 이런 시켰을 때 이렇게 접한다는 얘기야. 오케이? 잘했어요?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4분의 파이만큼 옮겼을 때 이런 녀석이 된다는 얘기고, 자, 한 가지 더. 아까 전에 얘 뭐라 그랬어요? 여기는 이 지점이 2,1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2,1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그래서 끝났네요. 얘가 2분의 1x가 되는 거고, 자, 뭘 쓰면 된다? 덧셈 정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덧셈 정리 사용하면 되겠죠. 덧셈 정리 사용을 해볼게. 자, 얘가 알파야. 그러면 내가 탄젠트 뭘 구해야 돼요? 알파 플러스 4분의 파이를 구해야 돼요. 왜죠? 이게 m. 그렇죠? m을 구해야 돼. 이제 뭐 사용하면 된다? 1마 탄탄탄 풀타. 오케이? 됐어요? 사용하시면 답이 나옵니다. 잘했어요? 이해되죠? 다시 여기서 이렇게 아까 전에 여기다 필기해 준 게 있어요. 필기해 준 게 있으니까 2의 x 쓰냐 이거 꺼내야 돼. 그렇지, 반복이 중요하니까. 자, 여기에 오른쪽 이렇게 올라갔었을 때 이 점에서 접선을 끄으면 반드시 뭐를 지난다? 1,1을 지난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얘를 y = x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을 때 여기는 이 지점이 될 거고 여기는 이 지점 또한 여기로 가겠죠. 그래서 이쪽 부분이 lnx인데 여기가 얼마가 된다고? 2,1이 된다. 오케이?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1이라서 이렇게 간다라는 얘기인데 그게 이거예요. 2분의 1x. 그래서 바로 이제 문제 푸는 도구에 그냥 재료로서 쓰이는 거니까 자주 등장하는 거라서 알고 계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죠? 안 해. 좀 그런 것 같아. 좀 알아서 문제 푸시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마무리 지으세요. 자,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 7-22번도 한번 봅시다. 하는 김에. 그러면 또 똑같이 나와요.
자, 어느 부분을 보시느냐 하면 x가 누구보다 1에서부터 2까지가 있을 텐데 2의 x승이 너무 단순하죠. 알파 x보다 작거나 같고 누구보다 베타 x보다 얘보다 작거나 같고 얘보다 크거나 같대. 오케이? 그러면 이 x승의 그래프를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이 x승의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데 여기 하나 있고 쭉 올라가는 거예요. 쭉 올라갑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죠. 1 집어넣으면 얼마 나온다고? 2 나온다. 1 집어넣으면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2가 나온다. 이 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에서부터 2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여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쭉 가가지고 2가 되는 지점이 있겠죠. 2를 집어넣으면 그 결과가 얼마가 나오느냐면 2의 제곱이 나와요. 오케이? 2의 제곱이 나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 직선이 이렇게 곡선이 있을 텐데 점점 기울기가 커지다가 어디까지? 여기까지 갈 수 있겠지. 그래서 알파의 뭐다? 최대값이 나오겠네. 알파의 최대값은 누가 된다? 그냥 2가 되겠죠. 야, 정신 차리고 2가 됩니다. 여기가 2입니다. 2. 여기가 2입니다. 그 다음 단계 점점 그러면 커져야 되잖아. 베타는 더 커져야 되니까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진짜 여기 아니잖아. 여기잖아. 여기 이쪽 부분입니다. 그래서 얘보다 더 가파르면 싹 다 더 가파르면 얘가 되는 거니까 베타의 최소값이 등장합니다. 베타의 최소값은 얼마가 된다? 2분의 2제곱 되겠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 자, 뭐 넘어갑시다. 이제 8단원 8단원 자, 8단원에 살짝 봅시다. 8단원에 이제 8장에는 그냥 보함수의 성질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보함수의 성질들이 보함수의 성질이야. 보함수의 성질. 결국에는 뭐 미분 가능하냐 아니면 미분 가능하지 않느냐 뭐 그런 느낌의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일단은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자, 첫 번째입니다. 절대적인 명제가 되겠죠. 자, x equal a에서 f가 미분 가능하다. 미분 가능하면 항상 일어나는 일이 뭔가요? 그래서 x equal a에서 연속이죠. 자, x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는 얘기인데 여기서 이 명제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뭔데? 연속 함수들이 이렇게 이만큼 범주에 되어 있으면 뭐 결국에는 이 절반이 아니죠. 그냥 나눌게요. 자, 하나는 미분 가능하고 하나는 미분 불가능한 지점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얘기하면 미분 가능하려면은 연속 안에는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고, 미분 가능하면 연속이니까 이 안에 쏙 들어가게 되는데 다시 연속 안에 미분 가능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자, x equal a에서 미분 가능성을 확인을 해야 될 때는 가장 첫 번째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연속인지 확인해야 되겠죠. 오케이? x equal a에서 연속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야. 자, 이를테면 간혹 가다가 이렇게 쌤 만약에 자 보세요. 이렇게 갔어. 자, 불연속이면 왜 미분이 불가능하냐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뭔데? 미분 가능하다, 미분 불가능하다라고 했었을 때 좌극한 있잖아요.
좌미분계수가 있을 거고 우미분계수가 있을 텐데 정확한 건 뭐냐? 좌미분계수도 우미분계수도 이렇단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렇게 쭉 가는데 하나의 정점이 있고 정점이 딱 있고 x 이퀄 a에서 정점이 딱 있는 상황에서 정점이 딱 지킵니다. 정점이 딱 지킵니다. 이게 정이라고. 그 다음에 좌측에서 좌미분계수는 결국에는 여기서 점점 들어갔을 때 살짝 바로 옆에서 접선의 기울기고 마찬가지 여기 같은 게 우미분계수에서도 살짝 오른쪽에서 된단 말이야. 자, 근데 여기 봐. 기본적으로 자, x 이퀄 얼마에서? a에서 여기 봅시다. 이 살짝 이 지점에서 이렇게 접선의 기울기를 그었을 때 이 지점 정점이 기준입니다. 정점에서 살짝 오른쪽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 이해되세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아 이런 것들은 되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 연속이 되지 않으면. 그래서 연속인지 체크를 하시면 되는데 자 만약에 불연속이다. 그럼 반드시 뭐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건 얘기할 필요도 없고 명제적으로도 너무나 당연하고 그래프적으로 봤었을 때도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다? 연속이 된다. 연속이 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좌미분계수랑 우미분계수가 서로 같은지를 체크를 하시면 된다는 얘기겠죠. 오케이? 됐어? 이해되시죠?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스텝이 되는 거고. 자,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를 보통 표현을 할 때 좌미분계수입니다. 좌미분계수. 자, 좌미분계수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고 우미분계수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는 그냥 이렇게 표시를 할 거니까 요거를 토대로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잘했어요? 이렇게 정리를 조금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봐봅시다. 자,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가 있을 거고 구간별로 정의된 함수에서 자, 함수가 있을 건데 미분을 좀 봅시다. 미분을 조금 보게 될 텐데 지금 여기서 쓰이는 f와 g는 당연히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왔었을 때 자, x 이퀄 a보다 작거나 같을 때 fx가 될 거고 x 이퀄 a래.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a보다 작을 때 gx가 된다라고 얘기하면 이게 너무 많이 했잖아. 뭐 해주면 되는데 서로 접하는 상황만 될 수 있으니까 맞죠? 서로 x 이퀄 a에서 어디? x 이퀄 a에서 크거나 같을 때는 누가 된다? 그냥 fx가 나오는 거고 작을 때는 gx가 나오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범위 내와 그 다음에 어느 범위? 이 범위 내에서는 무조건 미분 가능한데 어느 지점? 항상 경계 지점을 보는 거예요. 경계 지점을 우선적으로 보는 거고 경계 지점에서 GA라는 녀석과 FA라는 녀석이 같아져야지만 연속이 되겠죠. 오케이? 서로 같아져야지만 그다음 마찬가지 G'A에서 F'A가 서로 같아야지만 좌미분계수와 우미분계수가 같은 상황이니까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조금만 더. 자, 같은 타입이긴 하죠. 같은 타입입니다. 거의 동일한 같은 타입이긴 한데 자, 구간별로 말고 자, 주기함수 봅시다. 자, 주기함수 형태에서도 우리가 조금 살펴볼 수 있는 게 자, 만약에 fx 플러스 a랑 그 다음에 두 번째 fx가 같대. 그럼 결국에는 이거는 a만큼 되는 간격에서 서로 반복이 있다는 얘기니까 자, 이렇게 좀 봅시다. 자, 이런 함수가 세팅이 될 거란 말이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면 이렇게 세팅이 됐다고 칩시다.
0에서부터 아니다 A에서부터 아니다 그냥 0에서부터 어디까지라고 얘기해 줄 거냐면 여기에 A까지 이렇게 정리가 되었다고 칩니다. X가 이렇게 정리가 된 상황이고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이 계속 뭐가 되느냐 반복적으로 계속 만들어질 거란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보셔야 될 게 뭐냐 자 여기서 미분 가능하대. 그러면 우리가 살펴봐야 될 군데가 자 두 군데. 첫 번째 x 이퀄 0과 x 이퀄 a가 있을 텐데 자 어느 부분? 경계값이 되는 부분 생각을 해봐. 자 미분 가능하려면 미분 가능해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다 따져주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식으로 같아져야 되느냐 0일 때 함수값과 이쪽 끝에 여기 있는 이 부분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죠.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표현할게요. F에 뭔가 구간의 시작 지점이 있을 거란 말이야. 시작이랑 F의 끝 지점이 서로 같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시작과 끝 지점이 서로 같아져야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접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이런 식으로 갔다가 중간에는 잘 모르겠지만 여기서는 이렇게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다? 접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아질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만져되겠어요? 여기랑 같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시작 지점에 대한 미분 계수랑 누구랑 끝 지점에 해당하는 미분 계수가 서로 같아져야지만 양 경계에서 만날 수밖에 없을 거고 미분이 서로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자, 어디? 구간 내부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구간 내부에서 미분 가능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 특히 경계 지점은 그냥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는 거고 구간 내부 지점은 그냥 여러분들이 하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문제 하나 풀고 넘어갑시다. 어디냐 하면은 8-2번 봅시다. 8-2번 하나 좀 체크할게요. 자, 8-2번에 미분 가능성 너무 많이 나왔고 ax제곱 플러스 1이고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ln bx 잠깐만 여기 잘 봐야 된다. 분명히 얘기를 할 거니까 자 어차피 누구를 집어넣을 거다? 1을 집어넣고 1을 집어넣을 거예요. 근데 로그 함수가 등장하잖아요. ln 바꿔서 ln x 플러스 ln b로 바꿔서 문제를 좀 푸세요. 그래야지 상수 부분을 날릴 수가 있으니까. 따라서 자 1을 집어넣었을 때 서로 같아져야 되니까 a 플러스 1이 누가 된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ln b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미분합니다. 미분하시면 여기서는 2ax가 되는데 1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얘도 날려서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니까 얘가 1이 되겠죠. 그래서 a가 2분의 1이고 나머지는 계산이 되겠죠. 자 조금 쉬었다 갑시다. 조금 쉬었다가